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 속에 그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살. 이제 이 사람이 가상화폐 코인 유믹스 80만 개를 2022년 1, 2월 달에 이제 보유를,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본인이 아직 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1년 몇 개월 전에 60억 원어치 코인 80만 개. 오휴, 80만 개. 이제 이거를 해명을 하라 했더니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내서 입장문 쭉 읽어봤는데요. 옆으로 따로 이렇게 메모를 꼼꼼하게 하면서 봐야 될 만큼 숫자가 너무 많이 동원이 되고, 액수, 날짜,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주식. 제가 그냥 제가 지금 저 입장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이 주식을 팔았대요. 2021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몇 개월 전에 이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억 8천 몇백만 원, 9억 8천만 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9억 8천 몇백만 원 했다가 자기 돈 조금 보태가지고 이제 10억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서 9억 몇천만 원이다. 이제 이게 김남국의 해명 입장문의 가장 골자입니다. 골자. 그런데 그 해명 입장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이건 국민을 정말 가제붕어로 하나. 참 그 멘탈리티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중학생이 읽어봐도 이거 뭐야? 앞뒷말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몇 글자 적은 입장문에도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틀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2년 3개월 전쯤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이 생겼고 그걸로 가상화폐를 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주거래 은행이 농협은행입니다. 농협 계좌에 보니까 갑자기 10억 원이 불어난 거예요. 액수까지 똑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판 주식 그 돈과 농협 계좌에 불어난 돈이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협 계좌가 그로부터 1년 전에는 1억 원밖에 없었는데 그게 2021년 2월 달에 갑자기 11억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은 자기 계좌에 현금이 11억 원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10억 원이 불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중학생이 봐도 LG 디스플레이 주식 파는 돈이 일로 들어왔구나. 자, 그렇다면 이 가상계좌 10억 원어치는 뭘로 샀습니까? 그죠? LG 디스플레이를 판 돈은 10억인데 갑자기 김남국 손에는 20억 원이 생 겁니다. 20억이. 2배로. 가상화폐 10억 원어치. 농협은행에 현금 10억 원.
LG 디스플레이 판 돈이 이제 자기 거래 증권사가 있겠죠. 거기 있는데 그 돈이 김남국 수중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두 바퀴 굴러서 10억 원이 20억 원이 됐다라는 뜻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런 보통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리라고 생각 안 한 걸까요? 아마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밤을 세워서 꼼꼼하게 이런 거 다시 거래 내역 다 증빙서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명 입장문을 냈을 텐데 이렇게 엉터리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를 2021년 2년 몇 개월 전에 10억 원어치 가상화폐 코인을 샀다 이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는 위믹스라고 하는 김치 코인 위믹스인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2월 달에 상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1년 전에 10억 원어치나 미리 구입을 했다고 국민들한테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 대표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타임머신 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나요? 김남국 씨는 타임머신 타고 1년 뒤에 나올 가상화폐를 미리 1년 전에 사놨다 그런 뜻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공상과학소설 쓰고 있습니까? 세 번째, 좋아. 그거는 뭐 당신이 머리가 휘까닥해서 뭐 헛소리를 짓거린 걸로 그렇게 차치하고 좋다. 이제 거기는 입 아파서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코인 80만 개 도대체 어떻게 샀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봐. 이제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어떤 코인 거래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런 회계에 대해서 빠삭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한눈에 그냥 딱 들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숫자 몇 개만 보면은 이게 순엉터리다.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국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 착용한 제품이 모두 판매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 서민 행세가 됩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두 가지. 김남국은 지금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피해 다니느냐. 저처럼 이런 마이크 앞에 딱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전국민적인 지금 관심사고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방송 생중계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질문 던지는 거 다 받아줘야죠. 그렇게 떳떳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1도 없으면 마이크 앞에 기자회견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증권거래소 가서 하든. 그런데 김남국은 일절 기자회견은 안 하고 툭
입장문, 툭 페이스북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두 번째, 처음에는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의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면은 자랑거리인데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준석 코인을 끌어들이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완판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윤석열 끌어들였죠. 한동훈 끌어들였죠. 이준석 끌어들였죠. 김건희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또 누구를 끌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차례 순번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중요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만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다음에 진보 진영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당신이 짠돌이인지 궁금하지 않다. 거취를 밝혀라. 경실련 도의적 책임지고 사과해라. 참여연대 재산 형성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딴소리나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남국 투자금에 대해서 그 돈은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날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돈이다. 어제도 강조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 지금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이 김남국이 60억 원어치 코인 80만 개를 주무르고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20, 30 세대들 코인 광풍이 불 때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때 코인 투자 실패하거나 사기당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제가 구글에서 잠깐 찾아봤는데 9명.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어디에 숨진 채 발견되고 또 어떤 30대 가장은 자기 부인 10살 딸 함께 저 어디 가서 전라남도 어디 바닷속으로 차에 탄 채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고 진중권 교수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숨값이다. 김남국 네가 가지고 있는 80만 개 코인의 60억 원이라는 돈은 그때 영끌을 했던 젊은이들의 목숨값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다음 총선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고 있는데 강화한 거 맞느냐라는 국민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기에는 새로운 내용들을 넣었다고 이제 국민의힘은 자랑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과거가 있어도 안 된다. 파렴치 안 된다. 민생 범죄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안 된다. 갑질도 안 된다. 그런 경력이 있는 후보는 안 된다. 다 탈락이다. 감점이다. 이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뭐냐?
그 이전에는 하급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당신은 출마 못해. 부적격이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웠을까요? 이재명을 위해서 지운 거죠. 이번에 공천 룰은 이재명 룰. 여러분, 중국에 대명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이 중국의 형법을 정리해 놓은 것을 명률, 밝을 명자 써서 명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명률입니다. 대명률. 이재명의 명률.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하고 또 한 사람 구하거든요.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받은 사람은 조국.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만든 공천 룰에 따르면 이재명과 조국이 1심 판결 내용과는 관계없이 매년 4월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